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 저작 재산권을 했고요. 저작 인격권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저작 재산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격권은 그 저작자 자체, 인격 자체에게 주는 권리죠. 그래서 뭐 양도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신 전속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저작 재산권은 어떻습니까? 재산권이니까 뭐 당연히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용 허락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양도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이런 재산권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는 게 저작 재산권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저작 재산권은 공이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인격권은 없는 나라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커먼로에 의해서 일정 부분 인격권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네,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작 인격권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근데 많은 나라들이 또 저작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공이 저작 재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참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그 인격권 얘기하면서 이제 동의성 유지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14조 2항 규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사적 구제를 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비친고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비친고죄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공익적 성격이 강할수록 이제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가게 되는데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서 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14조 2항의 경우에는 이제 뭐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침해죄는 아니죠. 네, 침해죄라고 하는 것은 뭐 저작재산권이라든가 인격권 침해를 얘기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권리는 없죠. 네, 14조 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사망한 다음에도 우리가 인격권은 없지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14조 2항을 규정한 거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그 일반적인 침해죄하고는 다르게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침해죄에 해당했을 때 1년 1천만 원짜리는 틀린 지문입니다. 틀리게 말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잘못 말한 거고 요거는 14조 2항을 위반한 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실수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수정을 하고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충 이제 저작재산권이 뭐가 있는지는 알죠. 네, 그래서 저작재산권은 네, 복, 공, 공전, 배대, 이렇게 있습니다. 7개 있습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요거 이제 다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 아무튼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작권 일반하고 복제권. 이 복제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전통적인 권리면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복제권이죠. 예, 그래서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복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복제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점점 확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권인데 순서상으로는 공연권인데 이렇게 할게요. 복제권 한 다음에 이제 요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권 한 다음에 공연권 하고 아마도 제가 살짝 지금 책을 넘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포권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한꺼번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작재산권은 강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먼저 복제권입니다. 자, 아니야, 복제권 얘기하기 전에 저작재산권 일반인데요. 저작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돈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권공전 배대의 7개의 지분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여기 딱 7개 지분권 외에 또 인정하지는 않죠, 당연히. 예. 이거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뭐 법에도 없는 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한꺼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분권 7개가 모인 포괄적인 권리가 저작재산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 권리의 다발을 이루고 있다. 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뭐 이런 것처럼 네, 7개가 이렇게 몰려 있고 요 7개를 우리는 저작재산권이라고 통칭한다는 거죠. 자, 이게 복공전 공전 배대일을 대충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게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예.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엔 큰 의미는 없는데 다시 만드는 권리가 있고 공중에게 전파, 사람들에게 알리는 권리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다시 만드는 것은 뭐냐면 복제권. 똑같이 만드는 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요거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죠. 네. 이걸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이제 침해가 되잖아요. 예, 권리는 생길지 몰라도. 네. 요게 이제 다시 제작하는 권리. 사실 이제 복제의 의미는 이제 다시 제작하는 의미를 의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네,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 그러면 복사집에서 복사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이제 공중 전파권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복제 정의로 들어갑니다. 이제 복제 들어갑니다. 복제. 여러분들 저기 일단 우리가 복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복제가 뭐예요?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독점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단으로 하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제를 알아야죠. 복제. 네. 그래서 이제 복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인쇄, 이거는 이제 아주 정확한 복제의 정의는 앞에 있어요. 네, 앞에 이제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PPT는 그냥 앞에 정확한 정의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복제의 정의로 집어넣습니다. 인사복 녹록입니다.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자, 보통 역사적으로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거. 그죠? 네, 인쇄소에서 그거 다시 찍는 거예요. 그죠? 그 책을 다시 찍는 거죠. 그죠? 네. 노래를 다시 녹음하는 거죠. 그 영상을 다시 녹화하는 거죠. 다시 제작하는 게 원래 이제 복제의 의미입니다. 예. 원래의 복제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두 들어갔냐면, 유형물에 고정하는 거,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게 더 중요한데요. 다시 제작하는 건 복사칩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정물에, 고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파일이 있어요. 뭐 사진 파일이라든가 이 파일이 있어요. 이거 무단으로 만약에 하드디스크에 롬이라고 하죠. 네. 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정을 시킨 거잖아요. 이걸 고정시켰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롬에 저장하는 거.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요즘은 대부분 복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무단으로 만약에 이렇게 다운로딩 받으면 다운로딩 받는 요게 이제 전송권 침해고요. 이제 공중송신권 중에 전송권 침해고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요게 이제 그 복제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쌍으로 침해가 되는 거예요. 네. 공중송신권과 이제 복제권.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표현을 봐야겠네요. 일단은 이제 가고 다시 이제 요 복제 정의에서 요게 이제 또 좀 키워드가 하나 빠져 있어요. 정의에서 그냥 네, 한번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해서 모형 설계 도서에 따라서 시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것도 뭐로 보는 거야? 복제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복제냐? 보통 이제 어떤 책이 있었으면 책을 만약에 복사집에서 복사한다 그러면 그 복제라는 거는 당연히 그런 걸 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설계도를 보면서 그대로 그 건물을 만드는 것 이것도 복제냐라는 거에 의해서 라는 거에 대해서 건축 저작물은 이것도 복제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복제권에 침해가 되는 복제의 이제 요건이죠. 요건. 네.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을 보시면 정의 규정이 있어요. 정의 규정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23번을 보시면 복제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정의는 다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정확한 정의는 인사복 녹록입니다. 인사복 녹록 그 밖의 방법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복사집에서 복사를 하거나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딩 받게 되면 이건 뭐예요? 영구적이에요. 우린 기본적으로 영구적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경우에 이제 만약에 롬에 저장을 한다. 우리 여러분 랜드 플래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이렇게 롬에 저장하는 거 그리고 USB 이게 다 롬에 이제 대응되는 이제 표현들이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뭐 만약에 USB에 저장해 놓으면 그냥 계속 그 저장된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건 뭐냐면 이게 램에 저장하는 거. 우리 메가디 램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우리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요게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저장인데 이것도 복제예요? 이거를 저작권 침해로 봐요? 네. 아무튼 일단 일시적이라는 것도 일단 복제는 맞으니까 그래서 정의 규정엔 집어넣었다. 예,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쟁점화돼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도록 하겠고, 자, 아무튼 이제 복제 요건은 유형적으로 제작하는 거 원상대로 네, 그대로 A면 A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렇게 제작하는 게 이제 복제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A인데 A를 A-로 복제를 했어요. A-로 했어요. 그럼 이것도 복제일까요? 그럼 이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복제일까요? 네. 자, 다소의 이제 수정 증강 같은 개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감지되는 경우. 라면 이건 복제로 인정합니다. 이거 앞에서도 이건 충분히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일시적인 것도 이제 복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창작은 아니어야겠죠. 그죠? 네. 독립적인 창작은 아니어야겠고, 일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인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복제권을 인정할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일부인 경우도 이제 복제권을 인정을 합니다. 네. 일부가 우리가 창작물인데, 그걸 갖다가, 그 창작물인데 그걸 갖다 썼어요. 그럼 복제죠. 그죠? 그게 이제 저작물로서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예, 복제권이 미치게 됩니다.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복제권이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일부인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전제는 있죠. 전체가 아닌 일부인 경우에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작물로서의 이제 가치를 그 자체로서 갖고 있다면 요거는 네, 요것도 이제 복제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일부인 경우도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사실은 이건 공중통신권에서 더 쟁점이긴 한데 링크 있죠, 링크. 링크는 저작물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루트. 그죠? 그걸 클릭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링크가 복제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복제는 아니죠. 복제는 이렇게 고정을 시키거나 뭐 잠시라도 아무튼 고정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제작하는 게 복제거든요. 근데 링크는 루트잖아요. 루트 그냥. 예, 그래서 요거는 복제 링크를 걸었다라는 건 복제의 개념은 복제는 아니다. 복제권 침해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좀 쟁점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P2B 방식에 의해서 네, P2B 방식에 의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복제냐? 이게 지금 좀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런데 한 20여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옛날의 복제는 다시 제작하는 걸 복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이게 더 비중이 크긴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이거 고정 아닙니까? 고정. 근데 이게 낯설었던 시대예요. 예, 복제는 그냥 다시 제작하는 거, 복사집에서 무단으로 복사하는 거, 이게 더 생각이 나던 시절입니다. 예, 그래서 요 판례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예,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법적으로 보면 뭐다? 이게 고정이다. 고정도 그러면 복제권 침해다. 네, 이거는 복제권 침해다. 라는 거죠. 네.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4번이죠. 이미 구입한 이용자가 있어요. 그런데 음악 사이트에서 이 구입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게 그럼 복제권 침해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면 이미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미 구입한 거 이런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무단으로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단으로 이거를 그 복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는 없겠죠. 이미 구입한 자에게 이제 이게 제공해 주는 거니까. 네. 이 사람도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배포권에서 조금 그 여기와 관련된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는 하겠고요. 여기서는 아니 이거 돈 주고 산 사람에게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이게 무슨 복제권 침해냐. 요렇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 다 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6번. 이게 이제 원래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해놨어요. 동시 사용자 수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초과해서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행위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 복제권 침해가 됩니까? 일시적 복제권 침해가 됩니까? 네, 그럼요. 네. 일단은 초과를 했잖아요. 원래는 10명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로열티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10명에 대해서 뭐 10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현재 100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열티는 얼마 줘요? 10만 원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복제권 침해인가요? 그럼요. 이거는 90명에 대한 복제권